예,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지방방송 끄시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세요. 많이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또 하시는 일에 업적을 내셔갖고 오늘 상을 받고 오셨대요. 서울 가셔서. 네. 나와주세요.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와. 위원님들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많이 박수 쳐주세요. 회장님 인사말과 동시에 끝나면 저기 강사님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별 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 실적을 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순위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많이 바꿔요. 그래서 오늘 시상을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들어와서 강의를 잠시 1시간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거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1시간 동안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온 머리에 온 몸이 주민자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악동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오악동 주민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거든 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도전을 하다 보니까 작은 꿈이 지금 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상반기는 조금씩 노력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도록 우리 한번 에너지 모아가지고 뛰어봅시다. 그 결과는 앞으로 한 3개월 이내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정말 큰 실수를 했거든요. 성을 바꾸는 김씨라고 했는데 최인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은 교육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최인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될까?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28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전국에 읍면동이 몇 개나 돼요? 1300. 주민자치회를 하는 곳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읍면동이라고 하는 전체. 네, 전체가 보다 조금 더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 저번에 12개라 그랬나요? 그 중에 그런 곳들 다 합치면 전국에 226개의 기초지자체에 정말 많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한 3,500개 정도. 네, 3,500개 정도 되니까 뭐 제일 적은 읍면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전국에서. 여기는 지금 여주시는 12개라 그랬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적은 곳과 제일 많은 곳 어딜까요? 별로 적은 건 철원. 철원은 아닙니다. 철원은 아마도 뭐 한 7, 8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읍이 거기가 3, 4개, 4, 5개 됩니다. 철원 아니고요. 청양도 아닙니다. 청양도 한 8개, 10개 정도 되고 양구요. 봉화 말 조금 머리를 쫙 군이 구석에 저쪽에 어떤 군을 달고 있는 경상도 경상북도 어디에 군을 달고 있는 군이 봉화. 청도. 봉화 경북 육지가 아닌 안동. 육지가 아닌 독도 예, 독도 옆에 울릉도 울릉도 울릉군입니다. 울릉군 그냥 울릉군이 3개예요. 3개면? 근데 3개가 제일 적지 않아요. 되게 시기나 있네요. 육지에 또 있어요. 육지에 딱 읍 하나 면 하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괴산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증평군에 가면 읍 하나 면 하나 딱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군이 3개.
그 다음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가 군 단위는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시 단위는 이제 한 20개 정도의 동 이렇게 좀 갖고 있고, 정말 큰 도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뭐 면적으로 따지면 평창이 제일 크고, 그냥 이렇게 인구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이긴 한데 우리가 좀 기초만 얘기하니까 광역 말고 기초 중에 인구가 제일, 지금 광역주에도 제일 많은 건 경기도죠. 1,300만 명이 넘으니까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용인 100만 넘습니다. 최근에 넘고, 근데 용인 아닙니다. 고향? 비슷해. 고양도 100만 좀 넘었죠. 근데 아니고 수원. 이 화성 최근에 100만 넘었고요. 수원이 한 13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네 개가 특례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는 95만 정도 되고, 그 경기도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만 50만 이상 되는 게 한 10군데 정도 돼요. 31개 중에. 그만큼 경기도가 모든 인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곳에 대부분 한 45개에서 한 50개 사이에 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남시가 50개를 갖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가 48개인가 아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곳은 읍면 2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합치는 전국을 이렇게 3,533개일 때도 있고 35개일 때도 있고 뭐 12개, 3,512개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쪼개거나 막 인구가 늘면 쪼개거나 뭐 합치거나 막 이래서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아까 회장님 나오셨지만 제일 그중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회를 달고 있는 곳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이게 2013년도 2월 달에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7월 1일자로 전국에 3,500 몇 개 중에 31개를 시범사업격으로 31개만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13년도 7월부터. 그리고 2년 정도 후인 2015년도에 그 중에 조금 18개를 더 지정을 해서 49개. 막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막 늘어서 지금은 전체 3,500개 정도 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대략 1,300개 정도가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빠꾸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별 관심이 없는지 좀 이렇게 행안부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별로 거의 늘질 않았어요. 거의 정체돼 있었고, 문재인 정부 말에 1,300개 정도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 여기 위원장님, 회장님처럼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다 있으니까. 많은 곳은 5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곳도 적은 곳도 있지만, 어쨌든 회장님은 한 분이니까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회장님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민자치 미치시는 분들, 야 이거 정말 뭐가 되나 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한 200~300명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15일에 왔었잖아요. 그때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앉아있을지 도대체 알지는 못하겠고, 지난번에 대충 여러분들이 듣는 모습이나 질문하는 거나 보고서 이런 분들이시구나 해서 파악을 해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그때는 약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오늘 좀 마음 편하게 왔고, 어쨌든 지금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로 얘기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난번보다 부담 없이는 왔지만 준비는 뭔가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 강의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더 가는 연구소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관영이라고 하는, 아마 여기 계속 연락을 하시는 실무사인데 엄관영 박사 겁니다. 그분이 뭔가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이 강사가 가면 이 얘기, 저 강사는 저 얘기하니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게 이 책입니다. 이 워크숍 책. 저희 여기 한 18명, 10명 정도가 가정 이제 자기 자료를 다 냈더니 이거를 다 AI를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AI를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갖고 책을 내고, 또 하나는 좀 이따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실 텐데, 이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워크숍 할 때 이 분과별로 나눠서 이 카드를 뭔가 좀 하는 그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서 이 중에 몇 개를 좀 활용해 보고자 오늘은 조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한번 교육을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네. 참, 이게 낫겠네요. 과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정해서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자유롭게 의견 나누고 나와 다른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과정 자체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근데 사실은 원래 제 강의록에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왼쪽에 지금은 그림 이제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왼쪽에 저 산속 그림이 있고 거기 집안채가 딱 있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막 마을들이 이렇게 막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게 마을입니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왼쪽은 자연이다 그러고 오른쪽은 모여 살기 때문에 이제 마을이다. 감천 문화 마을 이런 건데, 그러고서 드리는 말씀이 마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좀 지금은 아시고 서로 아시겠지만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지. 이분이 이 말씀하신다고 이분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분은 누군가 당신은 왜 그런 틀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이제 니들은 안 틀리나 보자. 그러면서 이를 푹팍 갈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그림에 있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 저번에 하셨고, 박수, 합장 박수 한번 세 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손가락 끝 박수. 하나, 둘, 셋. 이런 소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 자료들은 다 놓고 갈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총회는 저번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다가 이제 바뀌었죠. 지난번 거하고 주민 공론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민 공론장으로 조례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게 왜냐면 총회라고 하면 뭔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결을 하기엔 절반이 모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주시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주민 공론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21년, 22년, 23년, 25년도에 다른 곳에 주민총회에 대한 포스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학동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주시의 조례 아마 공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건 2020년 12월 15일 맨 윗줄에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23년도 한 3년 정도 후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게 여주시 자치 법규 만나이 표기, 이게 아마 공직선거법상 18세 뭐 이 문제가 아마 걸려서 그거를 표기하면서 또 다른 걸 일부 약간의 변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또 한 번 개정을 했죠. 그래서 자구체계 등 정비료가 25개니까 소소하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처음 제정했던 그 취지가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총칙의 목적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정의에 보면 이것도 아주 희한한데, 정의 주민자치회는 뭐 다른 데가 비슷하죠. 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수행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란 해서 주민을 대표하느냐고 되어 있어요.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그죠? 어느 조례에도 자율방법인데 뭐 어디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을 텐데, 이 조례 어디에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라고 표현을 없을 겁니다. 다른 조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자치법규도 법안이잖아요. 자치적인 법규. 그래서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의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에 대한 위상을 주민의 대표기구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이걸 잘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동하실 때 그다음 주민총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고 해서 아까 주민총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간, 장, 뭐 축제장 뭐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이 자치계획은 마을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간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라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볼까요?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보자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예, 요거는 자료 있으시니까 아마 찾으셔도 되는데 뭐 간사님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번쯤은 저를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약간의 어색함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가 가장 잘하는 활동 뭘까? 모학동의 주민자치에서 가장 잘하는 것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나눠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이거 게임 볼펜은 다 옆에 있으실 것 같고요.